제1장 우선 하고 싶은 말. 있는 것은 있는 대로 보라. 우리가 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잘 알고 있을 경우에도 어려운 일이다. 같은 말일지라도 나와 당신은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들, 즉 나와 당신이 동시에 같은 수준에서 만나게 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 남편과 아내 사이, 친한 친구 사이에 참된 애정이 있을 때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인간적 공감입니다. 이와 같이 즉각적인 이해, 즉각은 우리가 동시에 같은 수준에서 만났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원활하게, 유효하게, 명확하게 서로의 생각을 전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나는 지금 전문적 용어를 쓰지 않고 일반적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리 전문적인 표현을 사용한다 해도 그것으로는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난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심리학이나 과학에 관한 것일지라도 전문적 용어는 쓰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간단한 말로 깊은 의미를 전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혹시 당신이 듣는 방법을 모른다면 곤란한 일입니다. 듣는 기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면 모든 편견과 사전에 공식화된 것, 일상생활 문제 같은 것을 버리거나 제쳐놓아야 합니다. 마음이 아무 것이나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에 있을 때에는 사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주의력이 어딘가를 향하고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은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우리들은 저항이라는 스크린을 통해 듣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종교적 또는 정신적 편견이나 심리학적, 과학적 선입관 외에 일상적 걱정거리, 욕망, 공포와 같은 스크린에 차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여러 가지 스크린을 통해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소음이나 잡음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받아온 교육이나 편견, 성벽이나 저항 같은 것을 버리고 언어상의 표현을 초월해서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듣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것이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대화하고 있는 중에 당신의 생각이나 신념에 대립되는 말을 내가 하더라도 듣고만 있어 주십시오. 저항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당신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틀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 말에 우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생각함으로써 진리가 무엇인지 발견해 보고 싶습니다. 진리는 누군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당신 자신이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이 직접 지각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저항이나 방어, 수비 등의 자세를 취하고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해는 있는 그대로를 아는 것으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것, 실체라든가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한다든가 비난한다든가 정당화한다든가 하지 말고 정확히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이 처해 있는 생활 환경이나 편견에 따라 사물을 해석한다든가 설명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미 진리를 놓칩니다. 이른바 그것은 과학적 조사나 탐구 같은 것입니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조사 탐구가 필요합니다. 그때의 기분에 따라 해석할 수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정확히 주시하고 관찰하고 귀를 기울이고 눈을 떼지 않을 수 있다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이 대화를 통해 시도해 보려 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여러분께 지적해 나가겠습니다. 내 생각으로 해석한다든가 설명한다든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알 수는 없는 것일까요? 있는 그대로를 안다라는 원점에서 출발한다면 반드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식하고 자각하고 이해함으로써 마음의 전쟁은 끝나버릴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거짓말장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 사실을 인정해버리면 갈등은 끝납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식하고 자각하는 것이
이해의 시작이며 그럼으로써 시간으로부터도 해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난도 하지 말고 정당화도 하지 말고 또한 자기 자신을 다른 것과 동일화하지도 않으면서 있는 그대로의 것을 있는 그대로 인식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일정한 조건과 상황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이미 자기의 해방의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자기가 놓여 있는 조건이나 내적 갈등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는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함으로써 그 결과 그것이 습관화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있는 그대로의 것을 있는 그대로 고찰하고 거기에 편견이나 해석을 가하지 않고 실제 있는 그대로를 관찰하며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를 인식하고 추구해 가기 위해서는 예민한 정신과 유연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것은 끊임없이 활동하고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신이 신념이나 지식 같은 것에 속박되거나 한다면 그 정신은 추구하는 것을 중단하고 있는 그대로의 것의 재빠른 움직임을 따라잡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 집단적인 것뿐 아니라 개인적인 내부의 혼돈, 혼란, 비참과 같은 상황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명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세계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중국, 미국, 독일 등 어디에나 혼란이 있고 비참한 상황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심한 고뇌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전체의 불행입니다. 그러므로 지리상의 어떤 지역에만 한정시킨다든가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개인의 고통뿐 아니라 세계적인 고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고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전체가 혼란되어 있습니다. 모든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은 언제나 우리를 배신해 왔습니다. 모든 서적이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바가바드기타나 성서나 정치나 심리에 관한 최근의 논문을 읽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것이든 일찍이 가지고 있었던 진리나 본질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부터 시도하려고 하는 일은 이 혼란을 이해하는 것이며 그것을 타인의 인용문 따위로 감추어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당신은 이 놀라운 혼돈과 혼란에 대하여 또한 생존의 불확실성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내가 이 문제를 논하고 있는 동안 당신 자신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가 보아주십시오. 나의 말에 따르지 말고 당신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생각을 따라주십시오. 우리는 구경하는 데만 익숙해서 실제 게임에 참가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책을 읽습니다. 그러나 책을 쓰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당신이 그저 쳐다보기만 하고 단순히 구경꾼으로만 있게 되면 당신과 나의 대화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것은 습관이 되어버려 어떻게 해서든 듣지 않으면 안 될 강의를 듣는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백과사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지식을 제공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서로의 생각을 더듬어가며 우리 자신의 감정이 일으키고 있는 반응이나 지시하는 것을 가능한 한 멀리 그리고 깊게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원인이나 고통에 관하여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당신이 이 세계의 고뇌와 혼돈에 의하여 혜택을 받고 그로부터 경제적, 심리적 이익을 얻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냉담한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혼동이 계속되어도 당신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계 속에 고뇌나 혼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인간이란 일반적으로 또한층 무사하기를 희구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이것만은 단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지금까지 이런 것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까? 심리적으로 모든 면에서 이 세계에 혼란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은행 예금이라든가 이데올로기와 같은 어떤 종류의
안전이라는 울타리로 자기를 둘러싸 버립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위는 현재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부터 실제로는 도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혼란이라든가 정확히 있는 그대로의 것을 의식하게 되면 즉시 그것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고뇌의 해결 방식을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당파입니다. 이런 당파의 존재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적 방식이든 우파, 좌파의 방식이든 인간보다는 방식을 중요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방식이 중요하게 되어버린 세계, 방식만이 중요시되는 세계에서는 인간인 당신과 나는 의미를 상실합니다. 그리고 종교이든 사회적인 것이든 좌파이든 우파이든 그 방식의 감독자가 권력을 장악하고 개인을 희생시키게 됩니다. 이런 일이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혼란과 비참의 원인은 대체 무엇일까요? 이와 같은 비참, 마음의 내부와 외부에 양면적 고뇌, 전쟁 또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3차 대전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분명 이것은 모든 윤리적 정신적 가치의 붕괴와 한편으로는 모든 감각적 가치나 모든 물질의 찬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감각의 대상이 되는 물질의 가치나 돈의 손 또는 기계에 의해 만들어진 물질의 가치 이외에 다른 가치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질에 대한 감각적 가치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부여할수록 혼란은 더욱더 커지는 것이 아닐까요? 이와 같이 우리는 감각적인 가치관 속에서 생활하고 활동하며 그 속에 침투되고 있습니다. 두뇌와 손과 기계에 의해 만들어진 물질이 중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각적 가치에 많은 의미를 부여할 때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혼란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종교, 경제, 사회적 방식이라는 여러 형식을 통해 그 혼란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야심이나 권력이나 소위 진실의 탐구를 통해 도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참된 실제는 실은 당신의 신변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멀리서 그것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그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있는 그대로의 것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진리야말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당신이 진리를 머릿속에 그려본다든가 구하려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싸움이 시작됩니다. 싸움을 하는 사람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조용히 주의 깊게 수동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모든 행위는 파괴와 비애라는 무대 위에서 연출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혼란과 혼돈이 파도처럼 우리를 습격해오고 있습니다. 혼란과 가득 찬 우리의 생활에는 막간이란 것도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혼돈 속에 빠져 비애와 불행이란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 자신의 생활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생활이 슬픔과 인접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활동, 정치, 전쟁 방지를 위한 연합, 이 모든 것이 더 한층 전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혼란과 비애의 물결에 언제까지나 휩쓸리고만 있지 말고 이런 비참한 상태를 즉시 종결시킬 수는 없을까요? 일찍이 석가모니와 예수 같은 지도자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혼란과 비애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신앙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애를 없애거나 혼란을 종결시키거나 하지 못했습니다. 혼란과 비애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일 당신이 이와 같은 사회적, 경제적 혼란을 보고 나서 세상을 버리고 신앙생활 쪽으로 들어간다면 당신은 그런 위대한 지도자와 가까워졌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그래도 세상은 혼란과 비참과 파괴, 그리고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고통을 질질 끌면서 움직여갈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 즉 당신과 나의 문제는 이 비참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가능한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에서 살고 있으면서 당신이 그 일부라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미래나 내일이 아니고 지금 다른 사람들을 이 혼란으로부터 구출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전쟁은 파괴적이며 처참한 상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방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극히 격렬하고 너무나 핍박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과 나는 이런 혼란과 비참을 즉석에서 느낄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감지해야 합니다. 감지할 수 있는 그때야말로 우리는 진실에 관해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곧 자유롭게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비참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해라는 것은 현재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은 내일 하자고 말한다면 그 즉시 혼란의 물결이 일어닥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 자신은 그 진실을 즉석에서 감지하고 그 결과로 혼란을 즉시 끝내게 할 수 있을까요? 그와 같은 상태로 되는 것이 가능할까요? 나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놀라운 혁명입니다. 진정한 혁명은 개인으로서의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에 대해 눈을 떴을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총화가 사회입니다. 사회란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 나의 관계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회는 우리 자신의 내부의 심적 상태를 외부에 투영한 것, 그것인 것입니다. 나와 당신이 서로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단순한 외부의 변화는 전혀 무의미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다음과 같은 것이 명백해집니다. 나와 타인의 관계가 사회를 만들고 있는 이상 근본적으로 나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 사회의 본질적 기능의 변화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와 당신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을 이해하기까지는 나아가 혼돈, 비참, 파괴, 공포, 잔인성 등의 원인인 것입니다.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시간이 개입할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나 자신을 이 순간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나는 내일 나 자신을 이해해 보겠다 라고 한다면 나는 혼돈과 비참을 나 자신에 끌어들여 나의 행위는 파괴를 초래하게 됩니다. 나는 언젠가 이해하겠지라고 말하든 않든 간에 시간이란 요인을 개입시키고 동시에 혼란이나 파괴의 물결에 휩쓸려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은 지금 이루어지지 내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일이라는 말은 태만하고 우둔한 것이며 무슨 일에나 관심이 결여된 정신의 소유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흥미를 느꼈을 때 당신은 그것을 즉석에서 해버리십시오. 그때 즉각적인 이해와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변하지 않으면 장래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어나는 변화라는 것은 수정에 불과하며 변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즉시 이루어집니다. 혁명은 지금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일어났을 때 당신에게는 문제라는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자기에 대하여 고뇌할 것도 없고 파괴의 물결을 초월해 버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